네, 앞서도 확인했듯이 이번 주 정치적인 이슈가 가득합니다. 빠르면 이틀 후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국은 실질적으로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현재 경기 저점 논쟁이 불붙어 있죠. 증시 앞날은 어떻게 될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손에 땀을 쥐는 것 같고 중국은 이제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요. 네, 지난 주말에 어느 정도는 좀 주가가 반영될 거리게 봤습니다는 주가가 오히려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새 정부 출범하죠. 대체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오바마 집권 2기냐, 롬니의 집권 1기냐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저희들이 미국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보면 여론조사가 이렇게 박빙을 하면 집권당이 승리한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네. 증시의 그 향후의 주가의 그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냐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진핑 시대는 다른 어떠한 그 권력 교체와 달리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시진핑 시대가 실질적으로 도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2007년도에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을 때 만나봤던 닐 퍼거슨 교수의 그 차아메리카 시대, 다시 말씀하면 새로운 그 중심국은 중국의 차이나의 차이와 기존의 중심국인 미국의 아메리카를 합친 차아메리카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두 축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 둘 다 공교롭게도 경기 저점 논쟁이 최근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 입장에서 이 문제가 가장 관심이 되겠죠. 아시겠습니다는 두 국가 모두 3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경기 저점 논쟁이 일었던 것은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고용 창출 문제가 가장 중시하다 보니까 서비스보다는 제조적 경기를 다시 중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또 경기를 진단하고 전망할 때 제조 여파를 상당히 주목하는데요. 동시에 그 두 국가에서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일제히 경기 회복이냐 침체냐 임계선인 50을 웃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가 3분기 저점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새 정부가 이거 출범하면 시청자 여러분도 경기에 대해서 부양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경제 성장이 좀 웃돌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공교롭게도 두 국가에서 경기 저점 논쟁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저점 논쟁, 바닥론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의 무게를 두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사실 이 미국과 중국 모두 다 경착륙 우려가 굉장히 있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착륙 그렇죠. 우려가 나왔던 그런 국가들인데요. 왜 이렇게 빨리 저점론으로 이야기가 옮아가는 걸까요? 사실 10월 초에 일본에서 열렸던 IMF의 그 연차총회에서 세계경기 전망할 때도 세계경기의 그 경착륙 우려, 일제히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각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경착륙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사실 갑작스럽게 한 달도 못 되는 기간에서 이렇게 경기 저점 논쟁이 나오면 상당 부분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말장난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여기서 경기 저점 논쟁은 거시경제학에서 미드 사이클에서 가장 분기별 성장률이 가장 낮은 고의 내 논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성장률에 있어서는 IMF 전망치대로 내년 들에서도 종결의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하는 그런 기조와 달리 경기의 사이클적인 측면에서의 이렇게 가장 낮은 점을 통과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논쟁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선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 경착륙, 연착륙 해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뉴노멀 시대의 경기 순환이 종전과는 완전히 틀린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는 하나는 경기의 그 사이클 상황이 상당히 단계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막에서 좀 하나 빼앗드렸는데요.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단계화돼서 기업들을 만나보면 지금은 정보 시차가 상당히 짧아졌기 때문에 경기에서 사이클이 상당히 단축돼 있다. 이거 빨리빨리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의 그 진폭이라고 해서 정점과 저점 사이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얘기했던 것이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프로사이클리시티에서 경기의 순응성, 정점은 더 올라가고 저점은 더 떨어지는 이런 그러면 시험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가 짧아지고 경기의 정점과 저점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말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네. 이것이 이 경기의 예측이라든가 또 이걸 토대로 해서 기업 경영이라든가 경제 정책을 이렇게 짜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하는 이런 게 뉴노멀 시대의 경기 순환에서 하나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경기 저점 논쟁이 불붙은 것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할 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경기 판단은 2분기에 지표 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한 분기 지표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분기 지표의 그 경기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내년 1, 4분기까지 가야지 지금 3분기가 저점이니까 4분기에 경기가 고개가 숙이더라도 이게 경기 회복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 1, 4분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느냐 분명히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입방아 찌기 쉬운 사람이 경기 지표가 고개만 들면 뭐 이렇게 회복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분기의 수치는 2분기 연속 추세적인 전환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경기 저점이 이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죠. 네. 하나는 낙관적 시각은 지금은 V자형 시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떨어졌으니까 빨리 회복된다. 이것은 증시 입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이런 회복 시각입니다는 지금은 낙관형이라 하더라도 V자형 시각보다는 완만한 U자형.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 나이키 커브론이 아마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낙관론일 때는. 네. 근데 비관론도 팽배합니다. 뭐 우리가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퍼펙트 스톰에서 비관론을 얘기해서 가장 강연료라든가 뭔가에서 많이 벌으시는 분인데요. 역시 그 매력을 느껴서 그런지 여전히 퍼펙트 스톰이라든가 이런 우려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10년간 L자형, W자형 해서 경기의 회복과 침체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계속해서 수시로 반복되는 이러한 상시적인 W자형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의 저점 논쟁이니까 어떤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4, 4분기 내년 1, 4분기 보고 경기를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분기 성장률은 최저치로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 주택 지표가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논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저점 논쟁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 3분기 성장률이 1.6% 떨어졌을 때 한국 경제에도 뭐 슬로모션 불황이다 해서 일부 이렇게 예측기관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는 또다시 이렇게 그 시각에 1, 4분기 3,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지가 엊그제였었는데요. 우리도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에서 경기 저점 논쟁이 일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수출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3분기에 그 저점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주도하는 것이 지금의 경기 저점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민감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G2 국가, 미국과 중국의 경기 저점 논쟁이 있고 또 우리는 마찬가지로 뭐 제조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는 수출이 경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수출이 9월에서 반짝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경기 저점 논쟁이 있는데요. 월별 지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3분기, 3개월 연속 지속이 돼야 우리가 이걸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되었습니다. 수출 증가만 반짝되면 곧바로 1, 4분기에 우리 경제의 슬로모션이 바로 경기에 회복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이어질까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경기 저점 논쟁이 일어나면 현재의 상황과 좀 괴리가 있을 때 투자자들은 더욱더 혼란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네. 엊그제까지 IMF 전망치라든가 이런 정부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개인적으로 뭐 경기 예측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한국경제방송을 통해서는 아주 객관성 있는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상당히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 자제합니다는 그 사람들이 저보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지금은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실 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나름대로의 시각을 막 얘기해서 오히려 경제 주체들이라든가 참여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과거의 미국의 그 경제에서 보면 부두 경제학, 우리나라 말로 보면 미신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려울 때 비관적이라든가 맞지 않는 시각을 계속해서 얘기해서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건데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한 모든 경제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심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통계 지표라든가 또 정확한 이론을 토대로 해서 또 정확한 경제책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을 해드려야지 경제 지표가 한짝만 좋게 나오면 네. 그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는 그것이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신경제학, 미국 얘기로 하면 부두경제학, BOODO, 에코노믹스에서 부두경제학 이런 것은 상당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금리 결정이 있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저점 논쟁이 금리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경기 저점 논쟁이면 우리도 경기가 회복된다 하면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아마 2달 연속 금리 인하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다행스럽게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이달에 그 금리 인하 압력을 받을 거고 더더구나 우리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도하는데 채권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원화가 절상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안 좋다 채권에서 금리 스프레드를 줄어든다 외국가에 그러면 금리 인하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경기가 좀 회복된다 하는 이런 것을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금리를 동결하고 이달에도 지난달에 금리를 인하하고 이달에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입장은 좀 네. 많이 좀 이렇게 선회해서 이달에는 금리를 좀 동결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경제TV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실 때도 금통위원들이 기업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좀 현장 목소리를 들으셔서 네. 결정하더라도 결정하고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감적인 경기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양극화가 심했을 때는 대부분 다 중하위 계층들은 가계부채며 이자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상태다. 이런 것을 좀 감다해서 세밀하게 좀 금리를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요청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요. 중국은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두 나라 모두 경기 저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